안녕하세요. 몸튼튼 뇌튼튼 강사 진선입니다. 오늘은요 2021년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 몸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는 게 있죠.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요 우리 몸의 관절이나 근육을 좋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운동에는 비밀이 더 많이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요 우리가 땀을 흘리게 되고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긴장이라든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평소에 운동으로 두근거림이 있었던 분들은요 운동했을 때도 이런 느낌이 있었지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데요. 평상시 운동을 안 하고 이렇게 숨이 헐떡거리는 동작들이 없으셨던 분들은 심장이 두근두근하면 그걸 굉장한 외부 충격으로 받아들여서요 내 몸의 스트레스가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도 운동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증가되면요 가장 활발하게 혈액순환이 되는 부위가 바로 뇌입니다. 우리는 운동을 하고 몸이 열이 나고 땀이 나면 근육으로 혈액순환이 제일 많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뇌로 간답니다. 우리가 수렵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막 그 짐승을 쫓거나 이렇게 우리가 먹을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가 뛰고 달리고 이런 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는지 내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육보다는 뇌로 혈액순환을 더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력이 약한 친구들에게 운동을 시켰을 때 학업 능률이 훨씬 더 증가하는 걸 느꼈고요. 미국에서 학생들에게 아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체육 시간을 갖게 되면요. 아이들의 학업 성취 능력이 훨씬 더 증가하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평상시에 혈액순환을 위해서 운동을 적절히 해주는 게 우리 뇌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또 우울증도 예방시켜 주는데요. 우리 평상시에 우울해요 하시는 분들 드시는 항우울증 약이 있잖아요. 이 항우울증 약만큼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기에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운동을 시작하시면요. 항우울제는요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데 운동은 부작용이 없잖아요. 부작용도 없고 나의 우울한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운동이니까요. 요즘 집콕 생활로 조금 힘드신 분들 제가 운동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운동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그리고 달리기가 우리 몸에 조금 더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척추라든지 무릎이라든지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근력 운동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근력이 받쳐주어야 무너진 관절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는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내 기분을 좋게 하려는 목적이라든지 나의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유산소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일주일에 5일 20분씩 운동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은 연세가 있다 보니까 빠르게 뛰거나 막 달리기 하거나 이런 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걷기, 내가 조금 대화하기 힘들 정도 이렇게 빠르게 걷기를 하시다 보면요. 지금 말씀드린 혈액순환도 증진되고 우리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근력이 회복되고요. 우리의 우울감이라든지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자. 주 5일 하루 20분씩 빠르게 걷기 혹은 달리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2시간 공복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12시간이라고 하니까 하루에 반을 안 먹는 건데 그게 가능한가요? 하시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오늘 저녁에 7시에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 7시에 식사를 하시면 돼요. 저는 밤에 배가 고파가지고 꼭 뭐 먹고 자야 돼요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아이들이 늦게 와서 꼭 저녁 때 뭘 먹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또 엄마 아빠 먹으라고 뭘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안 먹습니까? 하셔요. 좋아요. 그러면 내가 12시에, 저녁 12시에 뭘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몇 시에 드시면 될까요? 네, 점심 12시가 첫 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위에 대해서 쉬는 시간을 주지 않으면 위를 소화시키느라 정작 다른 기관을 돌볼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고파하는 느낌은요, 굉장히 좋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 몸의 세포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세포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배고프지 않으면요, 내 몸이 계속 소화시키는데 열중을 하지 다른 기관을 정비하는데 열중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12시간 공복을 지키자. 또 어떤 분들은 병이 있으신 분들은요, 16시간을 공복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박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 12시간은 꼭 지켜보자. 이렇게 시간을 지켜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요,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 느낌이 굉장히 좋은 느낌입니다. 경험을 해보시면, 그리고 밥을 배고팠을 때 먹는 밥은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그 12시간은 안 먹는 거지만 사실 그 다음 12시간은 얼마든지 드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꼭 12시간 공복을 지켜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건강한 음식을 먹어라입니다. 제가 아까 12시간 공복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자녀들이 다 크고 이제 챙겨주지 않아도 되다 보니 그냥 혼자 계실 때 때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밥 한 줄로 때웠어. 아니면 빵 한 쪼가리 먹었지. 아니면 그냥 김치에 밥에 물 말아서 먹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혼자 있다고 해서 절대로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제가 우리 어머님들하고 말씀 나눠보시면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떡 한 팩 사가지고 그냥 한 끼 때우시고, 밥에 물 말고 김치랑 한 끼 때우시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드시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들도 혼자 먹는다고 라면 하나 그냥 끓여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요, 안 돼요.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건강하게 살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데 앞으로도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갑자기 치매가 찾아온다든지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골고루 드셔야 돼요. 우리 어떻게 좀 골고루 먹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건강한 음식들은 어떤가요? 조리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나물 하나만 무치려고 해도 나물 다듬어야죠, 삶아야죠, 무쳐야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예전 가정식, 매첩 반상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서 먹어야 돼요. 우리 고기들 좋아하셔가지고 고기 먹으실 때도요, 한꺼번에 오늘은 고기 거하게 먹자 이렇게 해서 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드시면서 600g 막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요. 600g을 100g씩 나눠서 매일 드시는 게 우리 영양 흡수 면에서도 좋습니다. 견과류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 나물도 드시고 이렇게 내가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단 건강한 음식도요, 많이 드시면 문제가 돼요. 우리가 느낌적으로 아실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르다. 그런데 이게 배부르다. 그런데 더 먹고 진짜 배부르다.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배부르다 느낌에서 한 30%를 빼고 드셔야 돼요. 골고루 먹되
배부른 것보다 30%를 적게 드셔야 몸이 살이 찌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살이라고 그래서 아우 나이 들면 다 살 찌는 거야 말씀하시는데요.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살이 찌기 시작할 때 음식의 양을 약간 줄이는 것이 우리 몸을 위해 좋습니다. 살이 찌게 되면 관절들이 과부하를 받게 돼요. 그래서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시거든요. 살이 조금만 빠지시면요. 허리도 안 아프고 무릎도 안 아프고 발목도 안 아파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건강한 음식을 30% 적게 먹자. 건강해지시는 세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수면에 집중하라입니다. 우리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 부럽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요. 아무리 적게 주무셔도 7시간을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초저녁 잠이 많아서 9시에 잠들었어요. 그러면 몇 시쯤 깨어나시는 거죠? 그렇죠. 9시에 잠들었다면 4시나 5시에 일어나는 건 너무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거. 그런데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아우, 나는 잠을 조금 잤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 내가 몇 시간을 자는지 체크해 보시면요. 내가 일찍 잠들었기 때문에 일찍 깨어나는 거 너무 좋고요. 한 9시에 주무셔서 4시, 5시 일어나는 거는요. 너무 건강해요. 우리 신체 리듬으로도요. 우리 성장 호르몬이 10시부터 2시까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 학생들 키 크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에 탈이 난 부분을 정돈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면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이 동안 내 몸을 정돈해 주는 거예요. 아까 12시간 공복을 지켜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만약에 이 시기에 내 몸을 정비해야 되는 시기에 윗속에 음식물이 있다면요. 내 몸을 정돈할 시간을 소화하는 데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12시간 공복 그리고 8시간 수면을 지켜주셔야 돼요. 7,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잘 지켜주시면 우리의 뇌도 잘 청소가 되기 때문에요. 치매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는 동안 손상된 신체 조직도 정비를 하고요. 우리 손상된 뇌세포도 정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자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간에 위에 음식물이 남아 있다면요. 우리가 그 음식물을 처리하느라 손상된 조직을 치료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12시간 공복을 지켜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숙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의 몸과 뇌를 위해서 숙면 취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저는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드라마 너무 재밌어가지고 드라마 보느라 11시, 12시 자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암막 커튼 있잖아요. 암막 커튼을 잘 치시고 11시에 주무시면 6시나 7시까지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시에 일어났다, 7시에 일어났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몇 시에 잤는데 몇 시에 일어났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부터 나의 수면 습관 체크하셔서요. 건강한 수면과 함께 우리의 몸도 뇌도 더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집중을 수반하는 활동을 하라입니다. 집중을 수반하는 활동이란 무엇일까요? 네, 무언가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내가 이 나이에 공부, 지금 하시는 게 공부입니다. 저랑 같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체크해 보시는 거죠. 1번 규칙적인 운동하기. 일주일에 5일은 20분 정도 빠르게 걷기 하라 그랬어. 딱 밑줄 치시는 거죠. 자, 2번째 뭐였죠? 12시간 공복을 유지하기. 나는 저녁을 몇 시에 먹으니까 아침은 몇 시에 먹어야겠다. 딱 줄 쳐놓으시고 적어두시는 거예요. 자, 3. 뭐였어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라. 내가 조금 귀찮아서 나 혼자 있어서 떡으로 빵으로 이렇게 탄수화물과 당으로만 이렇게 내 식사를 채우셨다면 고기도 좀 사고 견과류도 좀 먹고
다음에 나물도 좀 사고, 오늘 과일도 좀 사야겠다. 이렇게 딱 체크하셔가지고요. 내가 오늘 뭐 먹었는지 적으시고, 그럼 내일은 뭘 먹어야겠다가 계획하시는 거죠. 이런 모든 활동이 집중을 요구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은 최소 7시간에서 8시간 사이가 좋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나는 오늘 저녁에 몇 시에 잠들었으니까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나는 게 맞겠구나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이거를 내 생활에서 유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류에 많이 빠지잖아요. 이렇게 탁 정리를 해 놓으시면요 좋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집중을 수반하는 활동을 하라 적으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부터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같이 내가 1년 동안 하고 싶은 거를 찾으시는 거죠. 집중을 수반하는 거는요, 기억하고 새로 배울 게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거를 찾으시는 건데요. 외국어를 좀 공부하셔도 좋고요. 새로운 악기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보드게임도 좋습니다. 또 요새같이 나가기 어려울 때는요, 책을 보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내가 오늘 이 책을 읽었는데 이러이러한 감정이 들었다라고 일기처럼 쓰시는 거죠. 아이고, 강사님, 저는 그 책만 보면 잠이 와요. 이러신 분들은요, 활발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춤을 배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춤은요, 새로운 동작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기억하고 몸으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죠. 몸도 움직이고 집중도 하고 두 가지가 포함된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춤을 추시면 너무 좋겠죠? 젊었을 때처럼 바짝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새로운 일을 찾으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때 스트레스, 나 이 일 어쩔 수 없이 해, 이게 아니고요. 나 이런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하실 때는요, 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배우는 건요, 뇌에 스트레스를 주고 안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요. 혹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계시다면 나 이거 너무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신다면 더 좋은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요, 이제 심화하는 과정을 가질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규칙적인 운동에 방해되는 부분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어려워요 하시는 부분들 짚어드릴 거고요. 때때로 제가 건강한 음식도 추천드릴 거고요. 또 갑작스레 제가 주의 집중을 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것들을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에 대한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의 미션 들어갑니다. 오늘요, 저와 함께 건강한 습관 5가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3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필을 잡으셨다면 종이에 적을 준비를 해주세요. 자, 오늘 잠자는 시간과 아침 기상 시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숙면을 취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나는 정말 숙면을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실제로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적어주세요. 2번째, 저녁 식사 시간과 아침 식사 시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녁 시간에 언제 먹었고 아침에 언제 먹었는지 적어보시면 12시간 공복을 유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제 저녁 식사를 7시에 먹었으면 오늘 아침 식사는 또 7시여야 합니다. 혹시 시간이 12시간이 안 된 분들은 오늘부터 아침 식사 시간과 저녁 식사 시간의 조정이 필요하겠죠? 반드시 적고 시간을 계산해 주세요. 3번째, 집중을 수반하는 나만의 활동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외국어를 배우고 있다. 아니면 나는 건강 강좌를 듣고 있다. 나는 춤을 배우고 있다. 나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추어 계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요.
반드시 나만의 활동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번을 다 적으셨다면 오늘부터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확인할 부분 확인하셔야겠죠? 나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생각 드신다면 1, 2, 3을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혹 자신 없으신 분들도 댓글에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건강한 습관으로 더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